금값도 사상 최고 온스당 2,555달러 돌파라고 최근 금시세가 최고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금값이 지난 주말에 이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며 금선물은 2,555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9월 13일 금요일인데요. 보시면은 선물 12월물 선물을 보면 2,599 불까지 올랐습니다. 전고치를 다시 한 번 더 찍은 거죠. 금 시세가 상승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며 인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인도발 수요 급증,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한 후 이란이 보복을 천명하는 등 중동의 긴장감이 감돌면서 금 시세를 끌어올렸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뉴스 포스팅에도 증권가에선 당분간 더 오른다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 금값 4대 은행 직접 공급 후 최고치 온수당 2,708달러까지 올라라는 뉴스의 제목입니다. 각 나라마다 기금속의 중량을 표시하는 단위가 다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돈에 얼마라고도 많이들 표현하지요. 베트남에는 테일당 얼마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1테일이 약 1.2온스이며 우리나라 돈수로 하면 10돈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베트남에서는 1트로이온스당 선물 마감 가격이 2,708.5달러로 뉴욕 상업거래소 12월물 선물 마감 가격 2,552불 7달러와는 155달러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금인데 베트남에서는 금이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퀴즈로 내서 은하 선물 주기를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다음에 재미로 할 만큼 쉬운 걸로 그거는 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갈수록 난이도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 실버 코인을 드리니까 구독을 해놓으셨다가 영상에 퀴즈가 올라오면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금 시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율 때문에 혹은 국내의 수급 양 때문에 나라마다 아주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정도면 뭔가가 있어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트남 금시장은 베트남의 경제와 문화적 전통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은 특히 베트남 문화에서 오랫동안 부, 행운 그리고 안전한 투자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애기 돌일 때 돌반지 선물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전통 축제 등과 같은 행사 혹은 중요한 기념일에 금 장신구를 선물하는 관례가 있고 금이 베트남 시장에서 문화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또 20세기 말에 전쟁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통화평가 절하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자국 통화보다 금을 안전자산으로 더 선호하게 된 것이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부동산, 오토바이, 텔레비전, 가축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은 금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곳은 지금도 미국 달러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금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여전히 금을 안정적인 투자처, 인플레이션과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용으로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예전에 한번 세게 당하고 나니까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성향이 강하겠죠. 세계금협회 금 수요 동향 자료를 보면은 베트남에서 2022년 소비자의 금 수요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59.1톤이었는데 이 중에 41톤이 순금 골드바였다고 합니다. 자산 해지용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금 가격이라는 게 물가 상승률, 통화 환율 정책, 세계 금 가격, 그리고 수출입 정책, 수입 공급, 현지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결국 베트남이 국제 시세보다 금값이 비싼 것은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다는 단순한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금 시세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 상승이 되면 현금 가치가 하락하고 이 시기에 투자자들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지겠죠. 금이란 게 가치가 경제의 변동성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큰 자산이기도 하고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현물 가치를 해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은 항상 제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당 CPB가 이끄는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공산당이 통치하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원칙을
각을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 시스템에서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4년부터 골드바 생산을 위한 금을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자국 화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베트남은 중앙은행이 수년간 달러와 금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안티 달러라이제이션, 탈달러화 및 탈황금화를 목표로 골드바를 독점 생산할 권리를 보유하고 국가가 생산하는 골드바 브랜드로 SJC라는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SJC라는 회사는 1988년에 설립된 사이공 주얼리 컴퍼니라는 베트남 최대의 골드바 생산 및 유통기업입니다. SJC의 금 공급은 감소한 반면 사람들의 금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세계 금 가격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 금 가격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기본 법칙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시장과 베트남 국내 시장의 금 가격 차이 때문에 금 밀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10년 동안 골드바용 금을 수입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도 허가하지 않았고 따라서 금 수요는 엄청 크지만 금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밀수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거래가 되는 금은 공식적인 금 가격보다 더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은 베트남 시세하고 국제 시세 금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제 시세보다 2023년에 비싼 것을 알 수 있죠. 2024년 8월, 9월 현재는 저것보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뉴스에도 나온 거겠죠. 그리고 빨간색은 베트남의 암시장과 정상시장의 가격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흔히들 뭐 악금, 뒷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나라나 이게 또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베트남에서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거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 실물금의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금을 구매하려면 국제 시세보다 온수당 155불을 더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죠. 만약에 선물 종이금의 금 시세가 반토막이 나도 그러니까 아무리 조작을 해도 실물금을 구매할 때 내놓는 사람이 없다면 종이금 시세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시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베트남에서는 중앙은행이 지난 6월부터 4대 국영상업은행과 SJC 각 지점을 통해서 금 소매 영업을 통한 직접 공급에 나섰지만 국내외 금값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줄을 섰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금을 베트남에 들고 가서 팔아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환불에 그렇게 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반지 한 개, 두 개 뭐 끼고 있는 정도야 괜찮겠지만 한돈에 2만 원 더 벌자고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상은 하실 수도 있지만 베트남 현지 시장은 생각보다 열악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 갔을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어떤 가두 매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경상도 말로 한대라고 하죠. 바깥에 있는 매장들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아주 촌스럽고 옛날 반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바깥에 밖에 이렇게 아주 열악하게 있는 매장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매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매장 안에 건물 안에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매장들이 있고요. 위에는 뭐 거주 지역도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백화점 안에도 있긴 하겠죠. 이때 가서 제가 느꼈던 게 여기는 18K라고 하지만은 아직 조금 이 문화 자체가 좀 발전하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18K라 그러면 75%를 섞는데 실제로 75%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는 75%를 다 섞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내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한 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 가서 이렇게 MOU 맺은 것도 있네요. 자,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베트남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금 시세를 더 비싸게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국의 금이 빠져나갈 일은 없고 밀수로 들어올 일은 많아지는 현상이 자연스러워지니까요. 중국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 금을 훔치려고 강도 절도하는 뉴스를 종종 접하실 겁니다. 금반지 사는 척 스프레이 파스 뿌리고 강도 돌변한 60대. 당근마켓 직거래하자. 유인해서 귀금속 훔친 사촌 형제 2명 입건. 당근마켓에서 1,000만 원 상품권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렇게
당근마켓에서 순금 거래 조심, 팔찌 낚아채 달아난 20대 사촌 형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귀금속을 노린 범죄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가짜들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가급적 믿고 살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귀금속업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고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